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채널을 꾸준히 보시던 한 72세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른쪽 다리가 유난히 힘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뭔가 이상하다 싶어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결국 뇌경색 초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다른 70대 여성분은 똑같은 신호를 느꼈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 선택의 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며칠 뒤 갑작스러운 쓰러짐, 그리고 남은 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삶. 두 분 모두 같은 신호를 느꼈지만 단 하루, 단 한 선택의 차이가 삶 전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이 두 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단 하나만 알아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처짐이나 말 어눌함만 생각하시지만 뇌경색의 80%는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뇌경색의 80%가 왜 다리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다리 신호 7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뇌혈관 환자들을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 유한준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단 하나의 신호만 알아도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몸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그날도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 20분.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던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왼쪽 다리에 힘이 이상하게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다리가 왜 이러지? 순간 주저앉을 뻔했지만 잠시 벽을 짚으니 금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나이가 들면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 어르신은 생전 처음 겪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계단 아래에서 한 걸음 올리려는 순간 같은 다리가 또다시 툭 하고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마치 다리가 내 것이 아닌 듯한 느낌. 평생을 멀쩡히 걷고 살았던 분이었기에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잠시 쉬고 나니 또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흔히 괜찮아졌네, 다행이네라고 안도합니다. 김영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따님이 전화를 해서 아버지 요즘 다리 괜찮아요? 하고 물었을 때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지 뭐. 이렇게 넘겨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나이 탓이라는 한마디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틀 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말이 어눌해졌으며 얼굴 한쪽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분을 본 제 첫 마디는 늘 똑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그리고 CT를 확인한 순간 왼쪽 뇌혈관이 이미 크게 막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67세 장순의 어르신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걸으려는데 오른쪽 발끝이 유난히 바닥에 끌리며 툭툭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평소 걸음걸이와 너무 달라서 본인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걸음 이상해. 내가 보기엔 이거 그냥 다리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바로 차에 태워 응급실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큰 뇌경색으로 번지기 전에 치료가 시작됐고 지금은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상한 다리 신호를 무시했느냐,
아니면 알아차렸느냐. 이처럼 뇌경색은 얼굴이나 말 이상보다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며 걷기 균형 체중 지탱이라는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혈류가 조금만 흔들려도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뇌가 우리 팔다리를 조절할 때 좌우 신호가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뇌가 왼쪽 다리를 담당하지요.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담당하는 다리부터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발끝이 끌리고 중심이 흔들립니다. 다리가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면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진료했던 환자 중 뇌경색 발병 전 다리에 이상을 느끼지 못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다리는 말합니다. 지금 뇌혈류가 흔들리고 있다.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조금만 더 늦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다리는 늘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처럼 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증상들이야말로 뇌경색이 보내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경고등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리 신호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절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 중 어떤 신호는 발병 일주일 전 혹은 48시간 전부터 분명하게 몸이 알려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한쪽 다리 힘 빠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걸으려는데 반대편 다리에 비해 유독 한쪽만 툭 하고 힘이 빠진 느낌. 평소엔 잘 걸렸던 계단에서 갑자기 다리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 이런 증상은 근육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관절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징은 단 하나,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만 나타납니다. 피곤해서 양쪽 다리가 무거운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거나 양말을 두 겹 신은 느낌.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발인데 양말을 두 겹 신은 것처럼 둔해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잘 모르겠어요. 뇌의 감각신호 처리 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허리 신경 문제는 보통 발끝, 발목 종아리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발바닥 한쪽만 갑자기 이유 없이 둔해지고 평평한 바닥도 울퉁불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감각 피질에 혈류 장애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삼걸을 때 발끝이 자꾸 끌림. 평소처럼 걷는데 발끝이 바닥에 툭툭 걸리는 느낌.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는 느낌.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요즘 발 끄는 소리가 자꾸 나요. 엄마,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달아요. 이것은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육을 움직이라는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족하수는 막히는 뇌경색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 없는 넘어짐, 휘청거림. 평지에서 걸어가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길에서 갑자기 발이 헛디뎌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문턱을 못 봐서 그래. 신발이 잘 안 맞아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떨어질 때는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기능이 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감각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자꾸 발이 꼬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이런 작은 넘어짐이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큽니다. 오원치 않는 다리 떨림, 다리 움찔거림. 가만히 있는데 다리가 떨릴 때 많은 분들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혈류 변동으로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면 움직이라는 신호와 멈추라는 신호가 동시에 혼재되면서 원치 않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반복됨. 쉰다고 금방 좋아지지 않음. 한쪽만 유독 심함.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경과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육술 취한 듯 비틀거림, 중심 잡기 어려움. 아무 이유 없이 땅이 기울어지는 느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걷고 싶은데 중심이 자꾸 무너지는 경우. 이 증상은 대부분 뇌 뒤쪽에 있는 소뇌라는 부위에 혈류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밤새 혈압이 떨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 어지럼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TIA 가장 위험한 가짜 회복.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열리는 현상. 그래서 다리 힘이 빠졌다가 말이 어눌해졌다가 발끝이 끌렸다가도 몇 분, 한두 시간 안에 다시 회복됩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사라졌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곧 큰 뇌경색이 온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통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TIA 경험자의 10에서 15%는 48시간 안에 진짜 뇌경색 발생, 20%는 3개월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짐. 잠깐 회복됐다고 병원을 안 가는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신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그 어떤 의사도 무시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뇌경색 초기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도 며칠 전에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근데 10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겼죠. 이 괜찮아졌다는 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한 번에 확 뚝 하고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속아버리는 신호가 바로 TIA,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TIA는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잠깐 동안만 뇌로 가는 피가 끊기기 때문에 증상은 5분에서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나타났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괜찮아졌네, 어휴 다행이다 라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TIA는 뇌혈관이 이제 곧 완전히 막히려고 한다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70세 박춘자 어르신은 저녁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 감각이 확 둔해지고 발바닥이 남의 살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 뒤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이고, 쥐가 잠깐 난 거겠지.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물을 뜨러 가다가 왼쪽 다리가 퍽 하고 무너져 내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찍은 MRI 결과는 왼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힌 진짜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어제 그 증상만 알고 오셨더라면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죠. 왜 증상이 사라졌는데 더 위험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직전에는 아주 작은 혈전 피떡이 좁아진 혈관 사이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잠깐 혈관을 막는다, 다리 힘이 빠진다. 피가 다시 통한다, 증상이 회복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았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뇌가 이미 한계선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때 큰 혈전이 한 번만 더 끼면 그 순간 뇌는 돌아오지 못할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TIA는 작은 경고가 아니라 곧 닥칠 큰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의학 통계는 더 냉정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IA 경험자의 10에서 15%는 48시간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이어진다. 20%는 3개월 안에 큰 뇌경색을 겪는다. 즉,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증상이 48시간 뒤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반신마비, 언어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라지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사라져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은 66세 남성 환자분이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손수레에 기대며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 후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 집까지 운전해 가셨습니다. 본인 말로는 그날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분은 세수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고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단명 중대뇌동맥 뇌경색. 딱 하루 전 느꼈던 그 짧은 다리 힘 빠짐이 이미 TIA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TIA를 어떻게 구분할까? TIA의 가장 큰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다리 힘이 갑자기 빠졌다가 돌아옴. 발끝이 끌리다가 멀쩡해짐. 감각이 사라졌다가 돌아옴. 말이 어눌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옴. 이 잠깐 회복이 바로 TIA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의 뇌혈관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TIA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 하나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즉시 119. 왜냐하면 뇌경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사라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전 9시 15분 왼쪽 다리 힘이 갑자기 빠졌다가 10분 뒤에 회복됐습니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의 폭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리하면 TIA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잠깐 멀쩡해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병원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괜찮다고 넘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남은 평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기관입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막혀가던 혈관도 다시 넓어지고 피가 돌기 시작하며 손상된 기능이 놀라울 만큼 회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4가지 음식은 그런 회복을 돕는 말 그대로 녹색 신호등 같은 음식들입니다. 매일 먹을수록 뇌혈관은 더 깨끗해지고 뇌는 더 젊어집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혈관 벽을 코팅하듯 보호하는 기름. 기름이라고 하면 대부분 혈관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올리브 오일만큼은 다릅니다. 올리브 오일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벽에 붙어 있던 기름막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듯이요. 게다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관을 더 넓고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뇌졸중 예방 효과는 이미 유럽 심혈관학회에서 수차례 강조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숟가락으로 하루 한 숟가락, 샐러드나 미역국 위에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뜨겁게 끓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 그대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혈액을 미끄럽게 만드는 힘.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평소보다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걸을 때 몸이 둔한 느낌. 이건 피가 끈적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를 부드럽고 미끄럽게 만들어 뇌혈관 속을 훨씬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피가 잘 돌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걷는 걸음도 가벼워지고 말할 때도 더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관 안쪽의 염증을 가라앉혀 혈전 피떡 형성을 막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에 두세 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구이나 조림이 어려우면 캔 연어, 캔 고등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베리류 뇌까지 닿는 항산화제.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뇌혈관 건강식품의 왕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리류 속이 안토시아닌이라는 파란색 보라색 색소가 혈관 벽을 강화해 뇌로 가는 미세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토시아닌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기억력, 집중력 같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블루베리 2컵을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0%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을 만큼입니다. 베리류는 특히 TIA 이후 회복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섭취법은 아침에 한 줌. 그게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혈관의 방패 역할을 하는 채소.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C가 풍부하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화합물도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 혈관을 녹슬게 하는 과정을 막아주고 이미 약해진 혈관벽을 강화해 혈관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브로콜리는 특히 고혈압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의 긴장도를 낮춰 뇌혈류를 더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반 컵 정도, 밥상 한 구석에 작은 접시 하나만 올려도 꾸준히 먹으면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드시면 뇌가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 식품들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드는 음식은 아니지만 뇌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피가 더 잘 흐르고 혈관벽이 더 단단해지고 뇌세포가 더 오래 버티고 신경 전달이 더 빨라지고 걸음과 균형이 더 안정적이고 말 그대로 뇌 전체가 편안해지는 변화가 옵니다. 특히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던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증상의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서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큰일 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습관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뇌경색 환자분들의 과거를 되짚으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공통점입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다면 지금부터 고치기만 해도 뇌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을 거르는 생활. 뇌혈류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아침 입맛이 없어. 빵 한 조각만 먹어도 되지. 혹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끝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아침이 뇌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는 점입니다. 밤새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떨어져 있고 혈액 농도는 더 끈적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 식사까지 거르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요동치면서 어지러움, 휘청거림, 다리 힘 빠짐 같은 초기 신호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오시는 뇌경색 환자 중 가장 많은 발병 시간이 아침 6시에서 10시입니다. 아침을 꼭 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한 개, 견과류 한 줌, 따뜻한 국 몇 숟가락. 이 정도면 뇌는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두 번째 습관, 소금, 설탕, 기름 많은 음식. 혈관을 천천히 굳게 만드는 주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보면 조미료, 소금, 달달한 음료, 빵, 과자, 국물 요리. 이런 음식들이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독이라는 점입니다. 소금 혈압을 즉시 올리고 뇌혈관을 압박합니다. 설탕 혈당을 튀어 오르게 해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포화지방 LDL을 올려 혈관 안쪽에 기름막을 만듭니다.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 쌓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혈전이 딱 하고 붙어 막히는 겁니다. 특히 국물 반찬이 문제입니다. 찌개 국물, 라면 국물. 여기에는 온갖 소금과 지방이 녹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물은 3숟가락 이하로만. 이 한 가지만 지켜도 혈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 오래 앉아있는 생활. 다리부터 뇌까지 혈류가 한 번에 늪처럼 느려지는 시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방송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데 다리가 뚝 하고 굳은 느낌. 걷다가 휘청거리며 다리가 잘 따라오지 않는 느낌. 이건 혈액 정체가 온 겁니다. 피가 고이기 시작하면 다리 근육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뇌는 산소 공급이 잠시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고 말도 둔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위험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무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을 턱 들고 2-3걸음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네 번째 습관, 나이 탓하며 증상을 무시하는 태도. 가장 위험한 습관.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뇌경색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말을 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며칠 쉬면 괜찮겠지 했어요. 그런데요, 이 태도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졌는데 나이 탓일까요? 말을 한순간에 더듬는데 단순 피곤일까요? 걷는데 휘청거리는데 허리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경색도 똑같은 증상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 탓이라는 말은 사실상 뇌가 보낸 구조 신호를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가장 강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증상은 나이가 아니라 원인 없는 이상입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습관, 수면 부족. 하루 4-5시간 수면은 뇌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고 뇌혈관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혈관이 점점 더 약해지고 다음날 아침 혈압이 급상승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아침 뇌졸중이 많은 이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약 3배까지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튀게 하고 혈관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이 잘 안 온다면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규칙적인 기상시간, 저녁 늦은 간식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면 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생활을 바꾸면 그만큼 뇌는 더 강해지고 더 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바꿔도 병원을 자주 다녀도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뇌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가지만 바꾸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 힘이 안정되고 균형이 좋아지고 어지러움 횟수가 줄어들고 이 변화는 한 달, 2달이 아니라 며칠 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병원에서만 확인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아주 작은 신호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자가 체크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알려드렸던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체크 하나로 큰 사고를 피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체크, 일어나기 테스트. 양쪽 다리 힘의 균형.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뒤 팔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정상이라면 양쪽 다리가 동시에 균형 있게 힘이 들어가 몸을 떠받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다리가 밀리듯 뒤로 빠지거나 한쪽만 유난히 힘이 약하거나 몇 번 해도 균형이 달라진다면 그건 다리가 아니라 뇌가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왜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없지?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절대 나이 탓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체크, 눈 감고 30초 서 있기. 균형 능력 점검. 두 발을 모은 뒤 눈을 감고 30초만 서 있어 보세요. 이건 단순 균형 테스트가 아닙니다. 뇌가 다리로 보내는 신호, 다리가 뇌로 보내는 감각, 이 2가지가 얼마나 잘 맞물리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정상이라면 살짝 흔들려도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하지만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자꾸 꼬이거나 눈을 감는 순간 균형이 무너진다면 이건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끊겼다 다시 이어지는 상태, 즉 뇌의 사전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특히 더 흔들린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 발바닥 감각 비교. 감각 피질의 이상 확인. 의자에 앉아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차갑고 뜨거운 느낌, 거칠고 부드러운 느낌, 압력의 세기, 이 모든 감각을 뇌가 처리합니다. 그런데 왼쪽은 잘 느껴지는데 오른쪽이 둔하다. 혹은 그 반대라면 문제는 발이 아니라 뇌의 감각 영역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맨발인데 양말 신고 걷는 느낌, 바닥이 평평한데 울퉁불퉁하게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검사해 보면 혈류에 미세한 이상이 발견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체크, 일직선 10걸음 걷기. 고유 감각과 운동 신호 점검.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 놓고 천천히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정상이라면 발이 자연스럽게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시선이 바닥을 똑바로 보지 않아도 뇌가 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이 선을 벗어나거나 옆으로 휘청거리거나 발끝이 바닥에 걸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건 뇌 다리 연결 신호가 흔들린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뇌경색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있었다면 절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뇌경색의 골든 타임은
고작 4시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때가 신호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절대 이유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걷다가 턱 걸리던 그 순간, 아침에 다리가 푸석하던 그 느낌, 발바닥 감각이 둔했던 그 순간은 모두 뇌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가 체크 4가지는 그 구조 요청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뇌는 우리에게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걸을 힘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당신의 걸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내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이 검사 꼭 해두세요. 혹시 오늘 체크를 해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1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고 어떤 부분을 더 챙기셔야 할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유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